안녕하세요. 지코노미TV 허란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미국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모시고 의견 나누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급락하고 유가 급락하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최근에 칼럼 쓰신 것도 있는데 글로벌 대형 상업용 부동산과 고급 주택이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쓰신 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은 워낙 거래 규모가 큰 상태고 그래서 유동성 확보, 황금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가 되면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는 상태에서 부동산 매물이 내는데도 크리프 현상, 매수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격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격에 따라서 수요의 곡선이 수직으로 형태가 되는 비탄력적 형태입니다. 이때 사실 코로나 사태에서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은 대형 건물을 내놓으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될 때, 자, 탄력적인 공급 곡선에 비해서 수직의 형태는 가격 하락폭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가격 절벽 현상이 그냥 단순히 거래가 형성되지 않다 하더라도, 거래가 뭐가 형성되느냐 할 때 오히려 나중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초기의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형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 절벽 내지는 가격 급락이 주택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대체로면 상업용 건물과 주택시장 건물과는 매수 주체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형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은 실소유주가 고급주택 소유자와 같이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고급 주택의 경우는 같이 간다. 예, 같이 간다입니다. 그래서 같은 각도로서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미국이 최근에 금리 인하를 결정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중에 부동 자금이 부동산으로 더 흘러갈 것이다. 예,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아주 것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 금리를 내리고 돈을 레포 금리에서 레포에 의해서 단기 유동성으로 된다 하더라도 실물 경제가 자금을 들어가느냐, 선순환 효과가 되느냐 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은 금융 부분에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푼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물에 들어가는 이런 트랜스미션 메커니즘,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가 잘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래에 대해서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저금리 돈 푼 자금이 시중 부동화 된다. 지금은 돈을 푼다 하더라도 실물과 연결 부분이 없고 미래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가장 많이 이렇게 들어갈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증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감세 정책 2.0 계획에서 주식을 사라. 그러면 세금을 감면하겠다 하는 이런 조치로 보완 조치가 나오는 것도 그런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상시화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2020년대 또 다른 10년에서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러한 바이러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기후온난화에 의해서 사실 예를 들어서 20도 평균 온도에 맞춰져 있는 방역체제에 비해서 지금 온난화에서 21도, 22도 되는 기존의 방역체제에서 겪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은 대부분 다 신종자가 붙는 거고 신종자가 붙으면 종전의 방역체제가 이렇게 해서 무력화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게 하는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토마스 모어가 했던 유토피아 반대해서 디스토피아 문제다. 지구상의 가장 어두운 문제다. 질병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두운 아주 이렇게 지저분한 병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되면 무엇보다 이렇게 저금리 상태에선 가능한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많이 확보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부동산의 실물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과 머지된 상품들, 이러한 간접된 상품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황금성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떤 특정 부분만 이렇게 되면 사실 황금성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라 이렇게 표시하는 상품을 한 대에 묶었던 금융과 그 다음에 부동산이 같이 머지했던 상품들 이런 것을 좀 이와 같은 사태에 있을 때 돈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두면 돈이 필요할 때 정작 돈을 확보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쪽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런 현상을 빨리빨리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종결에 볼 수 없던 현상이니까 빨리빨리 정보를 습득해서 개인의 이렇게 투자 전략을 이렇게 교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많은 기자여서요. 네네. 마지막으로 아니 저금리면 돈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진 건데 왜 현금을 최대한 보유하라 말씀하셨나요? 다른 쪽도 투자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보면 투자 수익이 10% 났다. 금리가 2%다. 하면 단순히 10%가 좋은 수익이냐 하면 이게 10%가 안정적인 수익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0%가 수익이 나더라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 10%가 명목상은 10%지만 인생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10% 얻으면 단순히 예금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것보다 좋은 수익이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렇지까지 인생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왜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하냐 하면 한국은 부동산은 다른 금융자산, 금융자산보다도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적지 않습니까? 가격 변동폭이.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다른 펀드상보다 수익률이 적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스트레스가 적고 내가 신경 안 쓰더라도 수익률 보장하니까 어디다 자금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저금리면 예금이 2%인데 왜 어디다 넣느냐 하는데요. 사실 코스피도 뭐 한 달이면 10% 올라가지 않았냐 하는데요. 10% 올라갈까지 스트레스가 많으면 왜냐? 실물 경제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선호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랑 중국 관련해서 최근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외환 보유액이 2월 말 기준으로 전월 대비 이렇게 하락한 게 동시에 나왔어요. 코로나가 혹시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설도 솔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국의 외환 보유가 3조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중국의 금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 막연한 불안선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외환 보유가 2월 말 기준으로 한 90억 달러 이렇게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 마진선에 자꾸 오는 상태거든요. 지금 3조 달러에 오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3조 네네, 1067억 달러. 3조 달러 이제 인계선이 오니까 예. 그런 불안감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국제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적정 외환 보유고라는 게 있거든요. 적정 외환 보유보다 많이 될 때는 우리가 막연하게 우려되는 이렇게 금융위기가 이게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적정 외환 수준보다 이렇게 낮을 때는 외환위기가 발생한다 하는 측면에서 적정 외환 보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에서 중국 같은 거는 대체로 보면 시장에서는 3조 달러라는 막연한 이런 선이 갖고 있습니다는 우리가 최광희의 한 나라의 그 적정 외환 보유를 따지는 캡틴 방식으로 보면 중국의 외환 보유는 한 2조 4천 달러가 이렇게 적정 수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불안선이 3조 달러 밑으로 떨어지려도 중국의 금리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소지는 지금까지는 작다하게 보시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스탁으로 갖고 있는 외환 보유가 3조 달러 유지한다 하더라도 사실 중국이 얼마큼 외환 보유를 더 쌓느냐는 프로 개점에서 중국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이제 1인당 GDP가 10,000달러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3조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좀 사정이 다른 것은 우리는 지금 외환 보유가 4천억 정도 이상 갖고 있습니다는 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수출이 좀 부진하지 않느냐. 상당히 부진하죠.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성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도 코로나 사태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자 우리 수출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장률이 더 떨어지다 보니까 수입이 더 감소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소형, 불황형 흑자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도에서 보면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금융위기 얘기가 더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일각에서는 중국이 코로나를 종식할 때까지는 9개월이 걸릴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요. 사실 증시를 봤을 때는 중국은 초기 발병 이후에 한두 달 지나서 다시 반등 국면으로 갔으니 미국도 한두 달은 좀 어렵다가 반등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통상적으로 보면 초기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일 때 심리적 충격이 상당히 큰 거고요. 이것이 이제 실물 경제에 얼마큼 영향을 반영하느냐 하는 지표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4월 이후서부터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충격 정도는 초기에 대응해서 과감한 유동성을 걸 때는 넣을 때는 사실 이 문제는 충격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시장이 안정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후에 그 실물 경제에 미치는 경제 지표가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시장이 추락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세계의 소비 시장인 미국과 유럽은 이제 막 코로나가 퍼지면서 소비를 이제 못하고 밖에 외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여지가 있거든요. 네네. 이 코로나 사태가 무서운 것은 세계 부품 공장, 다시 말하면 그 공급망 체인의 가장 중점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 사실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앞으로 세계 가치 사슬이 붕괴될 때는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초기 단계 대응에 따라서 경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된다 하더라도 경제 지표가 확인될 때는 의외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때는 그때부터 금융위기 문제가 본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이 제기된다고 보겠습니다. 직전 금융위기인 2008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현재의 금융시장, 외환 보유액 등을 평가했을 때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당시와 비교해서 원인은 다르지만 그때는 그린스펀 수급기에서 시장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비슬비슬 채권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발생한 것과 지금은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저금리 정책에 의해서 빚을 너무 많이 빌려서 부동산 투자에서 거품이 발생했다는 측면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으로 연결될 때는 서브프라임이 발생하는 과정과 비슷한 맥락을 이렇게 겪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의 사태가 오랫동안 진전될 때는 제2의 리먼 브러스 사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모시고 코로나발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